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 총선 출마를 놓고 지금 세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디어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청년 대표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 권력 대물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자녀가 출마하는 것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공격했는데 이른바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아빠 찬스 하면서 문희상 의장 비판하는 와중에 또 민주당 젊은 최고위원이 공격했습니다. 당사자는 그동안 세습 프레임을 씌우지 마라. 내 나이 50이고 나도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왔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장, 현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서 자기 아들이 나가는 것 논란이 좀 있을 만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지역을 전략공천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계속 문희상 의장이 아들 공천 때문에 패스트트랙 할 때 계속 선봉에 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요즘에 진중권 씨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혹을 하나 달았습니다. 판판이 비판하는데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선출직을 놓고 세습이란 프레임으로 더 씌우는 것. 저는 그것은 공당과 우리 의정부 시민 한 분 한 분께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의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노영희 변호사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사실 뭐 아빠 찬스로 이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하고요. 정치 권력 대물림되면 안 된다 이 말씀도 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빠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국회의원 하면은 안 된다. 또 뭐 다른 사람이 어떤 것으로 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기가 좀 껄끄럽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뺏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의 자질이 되는지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여기가 왜 전략공천 지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애면서 또 본인의 기회는 뺏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요. 정기남 교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세습하는 것과 지역구는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공천을 그 지역에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공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당에서 전략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와 관계없이 특정한 인물을 내리꽂을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예. 이걸 의미하는데 이것이 지금 당에서 전략공천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아들을 공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가능성을 지금 배제해 놓은 거지. 그런 그렇게 뜻인가요?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략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들에게 공천을 주기 있겠군요. 위해서 세습 논란을 만약에 경선을 실시한다면 오히려 현직 국회의장인 아버지의 조직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더 그리고 쉬우니까.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이 근데 과연 계속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지 이게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김혜영 최고위원이 초선 의원입니다만 자 국민 정서상 납득이 어렵다 이 말은요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상식. 자 직업 선택의 자유 절대 침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은 5선 6선을 하면서 그 지역구에 텃밭을 일구어온 사람이에요. 그분의 자제가 그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공정 경선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습 논란 이전에
자, 저는 오히려 그 문석균 씨가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보고 배운 경험, 정치에 대한 어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DNA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한 것이지 아버지가 다 읽어놓은 5선 텃밭, 6선 텃밭에서 뭔가 상대 경쟁자와의 어떤 경쟁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이 불가능한 그런 예. 지역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빠 찬스 이전에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세습 공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아주 비판적인 어떤 예.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문석균 씨가 뭐 개인적인 뭐 인연관계는 없습니다만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세습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그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른 기억하기에도 조병옥 의원의 아들 조순형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정대철 의원의 아들 경우도 있고 지금 노웅래 의원도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 또 자제분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런 논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근데 물론 그 지금 야당 한국당이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의 어떤 뭐랄까 추진력이랄까 4+1 패스트트랙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예. 그것이 하나의 빌미를 준 한국당이 어쨌든 간에 세습 공천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들고 나오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돼서 좀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인물 아니 구도 이슈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적 어떤 공천 과정 그다음에 인물 영입일 텐데 이 과정에서 뭐랄까요 부자 몸조심이랄까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공천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시영 교수님, 네. 이것도 뭐 금수저 논란이죠, 일종의. 그렇죠. 네. 저는 저 간판넬에다가 이제 하나 썼습니다. 근데 예. 이게 뭐냐면 그 집 아들이라는 건데요. 그 집 아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이에요. 제가 이건 확인한 겁니다. 문석균 씨의 씨가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이에요. 본인이 쓴 거예요? 예, 본인이 썼으니까 예. 북콘서트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 모든 게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이 책 출판 기념회 제목이 그 집 아들이에요. 그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본인이 아까 이것이 의정부 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뭐 어디에 대한 모독이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 집 아들이 아니란 걸 보여주려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아버지 옷을 입었다면 그게 아버지 옷이 어제 당신 옷이냐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라면은 저는 본인이 군대를 갔다 왔다면 그 군대 간 지역에서 출마하거나 네. 학교 다녔다면 학교 간 지역에서 출마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저기서 육선한 지역에서 그대로 이어받는다. 아까 앵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이 세습 논란에 있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 아버지가 마포구청장을 했으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한번 쉬고 은퇴하시고 다음에 기회를 받거나 인접 지역구거나 이렇게 해서 간 거지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톤 터치하듯이 이렇게 릴레이 하듯이 넘겨준 적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김혜영 의원이 청년과 서민의 어떤 바닥 민심을 반영해서 쓴소리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북콘서트에 저는 인산발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 아들. 예. 예, 최지중 변호사.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예. 이런 세습 논란이 더 불거지는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공정성이야. 국민들은 공정성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하신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에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에 있어서 조국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공정성 문제에 젊은 층 20대, 30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각이 안 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그 키워드 자체가 공정성인데 지금 그 이번 정권 들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 관련해서 이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여러 개 읽어봤는데 그중에 예. 이게 있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그 재벌의 경영권 승계한다고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나? 그리고 세습은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 것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 정신이 공정성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집 아들이란 책을 만들어내면서 더불어서 오늘 제가 그 한 언론을 봤더니만
본인은 지금 그 의정부에 놔두고 본인의 아들과 부인은 지금 그 용산에 있는 할아버지 공관, 지금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을 한 다음에 지금 그 용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에 학생회장을 하고 용산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시켰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이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가 아닌가. 거기에 국민들은 굉장히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반응하는 것이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50대인데 나를 갖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냐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종로에서 뺨 맞고 뭐 그 여의도에서 눈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정부에서.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용산에서. 종로에서 밥 맞고 의정부. 의정부에서. 예,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네.